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박희석 기자를 모시고 흔들리는 이낙연 대세론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세론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지율 상으로는 분명히 네.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것도 압도적인 격차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소위 친문 계열이라고 했던 홍영표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중도 포기를 뭐 했습니다. 우원식.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낙연 대 김부겸 이런 구도로 전대를 치르게 됐는데 네. 이 와중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이낙연 대세론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네. 이낙연 지지율이 이제 앞으로 지금과 같은 그런 고공행진을 하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 다들 이낙연 대세론을 얘기하지 이 대세론이 흔들린다고 전망하는 거는 저도 이제 처음 듣는 건데. 예. 아니 이낙연 그러니까 정치인 이낙연이 가진 한계는 너무도 많습니다. 네네. 너무도 많고 그거를 또 기사로 그동안에 줄곧 써왔기 때문에 네.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제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만 네. 최근에 이제 이낙연 의원이 보이는 네. 행태가 네. 말실수를 자꾸 합니다. 네네네네. 말실수 자꾸 하는데 이게 이낙연 의원이 국무총리 시절에 인기를 얻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배경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여튼 뭐 이게 굉장히 신중한 언행, 네. 뭐 이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음의 목소리를 이렇게 깔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야당 의원들의 대정부 공세를 갖다가 아주 네. 절묘하게 네. 아주 회피를 했다.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여권 지지층에서는 와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일약 대권 주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막 국회 안에서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욕설을 하고 네. 망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낙연 의원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정돈된 그런 언행을 보여서 네. 상당히 뭔가 품격이 있다. 네.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보였었는데 그게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시절에 보였던 이낙연의 장점이 지금 와서는 완전히 다 사라지고 네. 뭔가 사이다 총리라고 불렸던 이낙연이 지금 완전히 뭐 고구마처럼 돼버렸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니까 당장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아마 그 여성 모임에 나가서 이제 그 출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게 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죠. 이낙연 의원은 당시에는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선거는 말로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이낙연 당시 위원장이 당이건 누구건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지금 와서는 이제 본인이 이런 설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자는 엄마 되는 경험을 못해 나이 먹어도 철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통감한다면서 사과를 곧바로 했고 하루 지나서 그 논란이 되니까. 그리고 이천 물류 창고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조문을 가가지고 맞죠. 유족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이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주문하자 그 자리에서 이낙연 의원은 제가 책임 있는 자리에 현재 있지 않습니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죠. 또 이게 한번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조심을 해야 된다고 했던 그 당사자가 자꾸 이런 식으로 설화에 휘말리는 겁니다. 네. 이낙연 의원이.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여기에서 바로 이제 이낙연의 한계가 드러난다 그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어떤 한계입니까? 그러니까 이 총리 시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세를 차단한 데는 상당히 이 사람의 화법이 주요했습니다. 뭔가 직접적인 이렇게 공박은 하지 않고 뭔가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서 상대방의 말꼬리를 좀 잡아가지고 얘기를 다른 식으로 화제를 전환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 지도자급의 이런 한테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은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국민적인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자기의 발언으로 인해 상황이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진력과 배짱 이런 것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낙연 의원이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자꾸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 보니 너무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까
말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말이 도대체 이 국민들의 그렇죠. 구미에 네. 맞을까? 네. 솔직히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어떤 지도자 상은 국민들한테 어떤 미래 네.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해법을 제시를 하고 네.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 그런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을 현재 이낙연의 모습에서는 이낙연 의원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지지율이 총선 직후에는 한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업체가 다르고 의뢰 기관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은 대략 한 30%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와 달리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네. 그와 달리.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가 뭐냐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기 입장을 아주 그게 맞고 틀리고 그런 걸 떠나서 그렇죠, 그렇죠. 아주 시원하게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맞습니다. 지지층을 향해서 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런 신념 하에서 이게 자기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거를 꺼리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전혀 꺼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낙연 의원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이렇게 꺼리는 게 너무 보인다. 물론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우리가 국무총리 시절에 봤던 이낙연이 실제 그건 허상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빠져서 한 10%포인트가 하락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정치권을 보면 대세론, 그러니까 지지율 1등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실수가 있고 너무 이렇게 약간 좀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네. 거의 다 그러니까 됐을 거다, 뭐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지지율 30%인가 여기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네,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만 지키고 가도 나는 네.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네. 이러한 어떤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지지율 정도는 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도 있고 박원순도 있고. 그죠. 대표적으로 또 안철수. 네, 안철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낙연 의원의 언행, 최근 언행을 보면은 네. 뭔가 내용이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고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논란에 대해서 네.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아주 뭐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뭐 이러지 않았나요? 엄중히 보고 있다. 이것도 뒤늦게 얘기한 겁니다. 네네. 뒤늦게 얘기했는데 엄중히 보고 있다고 한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이거를 제 개인 채널에서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네. 그게 한 2주 또 훨씬 더 된 것 같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도 그냥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계속 모든 사람들이 네. 모든 국민 누구나 다 이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는데 그걸 굳이 이낙연 씨도 이낙연 의원도 왜 엄중히 보고 있기만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던져놓는 게 지도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역할이 아닙니다. 네. 뭔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낙연 의원한테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에 대해서도 이낙연 의원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뭐 비슷하게 얘기한 걸로. 엄정 대처해야 된다. 네. 그럼 도대체 엄정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으니까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엄정 대처라는 건 도대체 뭔가 뭐 대북 확성기를 다시 틀어야 된다든가 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저도 이 자리에서 앉아서 얘기할 수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대통령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럼 이낙연 의원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도대체 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못하냐는 겁니다. 왜 정확한 국가안보가 네. 위협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아무런 얘기를 콘텐츠 내용 이런 게 없냐는 얘기입니다. 전남지사 시절부터 그렇게 공부 모임을 통해 가지고 각 분야를 공부해 왔다고 했는데 네. 왜 아무런 얘기를 못하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낙연의 한계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찬성이냐 반대냐 이 의견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재원 확보 방안, 실천 가능한 방안이 뭐 논의를 해봐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묻는 이유는 이낙연 의원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어떤 재원 식으로? 확보 방안은 그렇죠.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또 어떻게 체계를 꾸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낙연 의원 차기 대권 주장하면 얘기해봐라. 그걸 궁금해하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무런 마치 이 사람은 무슨 자기가 무슨 슈퍼스타 K나 뭐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처럼 네. 평가를 하지. 이 사람은 지금 국민한테 평가를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네. 마치 자기가 무슨 심사위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바로
그동안 줄곧 네. 얘기해왔던 이낙연의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그 이낙연 의원이 기자 출신 아닙니까? 네, 네. 아주 유명한 기자 출신인데 유명합니까 근데? 좀 뭐 기사 본 적이 없는데. 뭐 아마 이제 그러니까 저도 뭐 연령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도 네. 들은 얘기죠. 유명했다는 기자는 아주 뭐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그냥 국회에 출입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한테서는 뭐 유명할 그때는 매체도 몇 개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유명할지 몰라도 이낙연 동아일보 기자가 네. 도대체 무슨 기사를 썼는지 어떤 특종을 했는지 얼마나 취재를 열심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총리까지 했으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거지. 네. 기자 출신으로서 얼마나 그렇게 역량이 있었는가는 솔직히 확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지금 어쨌든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가 2파전으로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낙연 vs 김부겸인데 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 전 총리가 유리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이낙연 의원이 승리를 한다면 네. 또 밴드웨건 효과라고 싹 또 이렇게 뭐 인기도 다 올라가고 또 네. 뭐 지지율을 다시 40%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에서 네. 이겁니다. 이낙연이냐 김부겸이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냥 제가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대표를 하는 거는 네. 불공정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 물론 뭐 몇 개월 전, 뭐 1년 전에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지금 두 사람이 나온다고 네.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붙으면 저는 이낙연 의원이 당연히 이제 당 대표에 당선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낙연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선 주자 1위 그다음에 대세론을 굳히고 있었는데 네. 이 전당대회 결과 얼마만큼의 지지율을 받았느냐 이게 네. 상당히 앞으로 행보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서 생각했더니 이낙연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세지 공고하지가 않네 이런 순간 이 대세론은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네. 이제 다 달려들 거 아닙니까? 저 대권을 향해서 그렇죠. 이거 끝나면 진짜 대권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낙연이 저렇게 지지를 받고 있구나 이러면은 전의를 상실할 텐데 이제 그 군소 후보들이 이낙연을 향해서 돌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당대회는 당연히 이낙연한테 돌아갈 텐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박 기자는 상당히 이제 기본적인 현상과는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새로운 분석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대세론에 취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낙연 의원께서 뭐 다음번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뭐 같이 찾아뵐 수 있으면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